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디오북 DJ, 오늘 밤 이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자, 지금 하시던 일 잠깐 멈추세요. 이어폰 볼륨 조금만 높여보시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절대 중간에 끊을 수가 없거든요. 단언컨대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하루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서울 도성 안에서는 권세 높은 양반들이 비단옷 자락을 끌며 거닐던 시절,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깊숙한 곳에는 세상이 전혀 모르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소란골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사방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솔향기가 바람을 타고 늘 마을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던 그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소란골. 기억해두세요, 이 이름을. 그 소란골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박돌쇠. 조선시대에는 이름이 곧 신분이기도 했지요. 양반집 자제라면 한자로 지은 고운 이름 석자가 있었겠지만 돌쇠는 그냥 돌쇠였습니다. 억세고 단단하게 돌처럼 살아남으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이름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이 홀로. 돌쇠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사방이 아직 먹물처럼 검은 새벽, 그는 이미 지게를 등에 걸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발밑으로 서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뿌연 새벽빛, 그리고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아직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는 마을을 바라보며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나무를 하고 내려오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이고 어깨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라고는 며칠치 쌀 한 돼, 소금 한 줌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일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남자, 박돌쇠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돌쇠는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채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지고 온 나무를 길가에 내려놓고 그 노인을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나무를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나중의 일이었지요. 배고픈 아이를 보면 품속에 넣어뒀던 보리떡 한 덩이를 꺼내 쥐어줬습니다. 자기는 저녁까지 굶더라도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길을 잃은 나그네를 만나면 그 비를 같이 맞으며 마을까지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리석다고.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참 드문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라는 말로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해 가을이 막 끝물로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지기 시작하던 때, 산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그 시절, 돌쇠는 여느 때처럼 지게 가득 나무를 치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으면 어둠 속을 걸어야 할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가 풀숲 사이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가을 산에서 짐승이 쓰러져 있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풀숲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가느다랗게 오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굴빛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밤을 맞이하면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것을 나무꾼 경험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멈췄습니다. 망설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고 있던 나무를 내려놓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굶었기에 이렇게 가벼울까 하는 생각으로요. 나무는 길가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하루치 품삯이 날아갔지만 그 생각은 돌쇠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돌쇠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쌀 몇 줌으로 죽을 끓이고 산에서 캐온 약초 뿌리를 다렸습니다. 밤새 여인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가며 열을 낮추려 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잠을 잘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여인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쇠를 발견하고는 잠시 굳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의 눈빛에는 그 어떤 불순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빛, 그것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잘 열리지 않아서 첫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물을 한 모금 떠다들이자 그제야 목소리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어디서 누가? 저요. 길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소란골이고 저는 박돌쇠랍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무언가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여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쓰러졌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죽을 쑤어 들여다보고 약을 타려드리고 마당을 쓸고 산에 올랐다가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지금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열흘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내일 쓸 장작을 패고 있는데 안방에서 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어딘가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모아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손에 든 도끼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이불을 짚고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달빛이 들어와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여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로 쌓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검은 칠이 된 나무 상자였는데 표면에는 아주 가느다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약했기 때문에 글씨가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그 상자를 돌쇠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꼭 열어보시오.
반드시. 하지만 여기서 여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을 떠난 뒤에 열어보시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사방이 조용해진 자정 무렵, 돌쇠는 방 안에서 여인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돌쇠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게 이렇게 말없이 오는 것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마을 사람 몇을 불러 여인을 마을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그 앞에 작은 돌 하나를 놓고 꽃 몇 송이를 꺾어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나무꾼의 좁은 방, 호롱불 하나가 깜빡이는 그 공간, 마루 위에 올려놓인 손바닥만 한 검은 나무 상자. 돌쇠의 거칠고 큰 손이 그 상자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뚜껑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걸쇠 하나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 걸쇠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순간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상자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호롱불 빛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빛이었습니다. 노랗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돌쇠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금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하게 세공된 금장신구들이었습니다. 비녀, 놀이개, 반지, 귀걸이, 팔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루비와 비치와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평생 산에서 나무를 팔아모을 수 있는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였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 상자는 그냥 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고 죽을 끓여 먹고 잠을 잤습니다.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돌쇠는 잠에서 깨어 오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빛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돌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가? 그 말이 질문이기도 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확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 앞에 갑자기 이런 재물이 생긴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더 이상 새벽 어둠 속에 지게를 찌고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당연한 선택이지요. 그런데 돌쇠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5이고 남편은 병을 앓고 있으며 쌀독이 바닥난 지 사흘이 넘었다는 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쌀 한 말과 엽전 몇 개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낙네가 문을 열다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울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란골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웃마을로,
그리고 더 먼 마을로까지 번졌습니다. 박돌쇠라는 나무꾼이 굽는 집에 쌀을 갖다 준다. 병든 이에게 약값을 대준다. 집 없는 이에게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소문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문이 퍼질수록 돌쇠의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꺼내도 꺼내도 상자는 늘 묵직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돌쇠가 상자에서 금비녀를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날 다시 들여다보니 상자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쇠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단순히 착한 사람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절반도 못 가져가시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겨울은 지금과 달리 정말 매섭고 길었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고 산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겨울. 그 겨울에 소란골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난 불이었습니다. 마을 북쪽 끝집에서 시작한 불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번졌습니다. 삽시간에 새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여자들 비명, 남자들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이 돌쇠였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다리를 못 쓰는 노인을 등에 업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미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말렸지만 돌쇠는 그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고 나왔습니다. 그 품에 3살짜리 아이를 안고 돌쇠의 팔뚝과 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로 집을 잃은 새 가구는 돌쇠의 제물로 새봄에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돌쇠가 직접 목수를 불러 일을 맡겼습니다. 그 새 가구의 가장들은 집이 완성된 날 돌쇠의 집 앞에 찾아와 땅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돌쇠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다. 이 말이 얼마나 쉬운 말이고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자, 집중하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의 여름은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이 갈라지고 밭이 타들어갔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해였습니다. 세금은 나오는데 거둘 곡식은 없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돌쇠는 마을 어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우물을 파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에도 물을 댈 수 있는 더 깊은 우물. 비용은 자신이 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은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느냐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가 다음 날 아침 돌쇠 자신의 상자에서 꺼낸 금을 들고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물 공사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와서 땅을 팠습니다. 돌쇠도 지게 대신 삽을 들고 함께 팠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더위 속에서 우물이 완성된 날 처음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우물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진 것을 조금씩 모아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마도 그에 들어 처음으로 오래 웃었을 겁니다. 어떤 노인이 돌쇠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이러는가? 그 재물을 혼자 쓰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텐데.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혼자 배부른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은 오래 오갔습니다. 이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여인. 그런데 그 품에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재물을 처음 만난 가난한 나무꾼에게 건긴 여인.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높은 양반집 출신인데 무슨 사연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실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신령이었거나 아니면 이승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선을 베풀려 했던 홍백이었다고. 하지만 돌쇠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압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냐고 누군가 묻자 돌쇠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쓸 줄 알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것을요. 이 말 여러분, 오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여인을 만난 지 꼭 1년이 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여인의 무덤 앞에 찾아갔습니다.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그 무덤 앞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참을 말했다. 아마도 돌쇠는 그 여인에게 1년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요.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소란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굶는 집이 줄었습니다. 병든 이들이 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없이 떠돌던 이들이 마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쇠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안악이 아파서 밥을 못 지으면 이쪽 집에서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쪽 집 아이가 홀로 있으면 이쪽 집에서 같이 돌봤습니다. 작은 것들이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복이었구나. 이 말이 소란골을 넘어서 퍼졌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돌쇠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어느 날 고을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에 고을원이 직접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원은 돌쇠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리 살 수가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은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헛걸음한 것이 아니구나. 이후로 돌쇠의 이름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쇠 자신은 여전히 소란골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르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집에 여전히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밥상에 혼자 앉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돌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이 든 돌쇠가 마루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돌쇠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이 자기 빛을 혼자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돌쇠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을 리 없고 양반 문집에 그를 칭송하는 글이 실려 있을 리 없습니다. 그는 그냥 나무꾼이었으니까요. 가난한 산골 나무꾼.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마을 어른이 마을 아이에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살아있는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오늘 밤 제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은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쇠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은 선을 베풀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아올 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선을 베풉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쳐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돌쇠는 그 지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그래서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한 번쯤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잠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연락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그 겨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금 더 기묘하고 조금 더 서늘한 이야기로요. 그 이야기도 조선시대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십시오. 꿈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디오북 DJ였습니다. 또 만납시다.